여러분, 지금 이곳을 지나시는 분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업 중에 성폭력을 배우고 있다면 믿기십니까? 초등학생이면 아직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수업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사랑받으며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기념한 어린이날이 실은 올해가 딱 100년째 되는 날입니다. 되는 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지긋지긋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다 뭐다 그런 바람에 여러가지 속박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드디어 올해만큼은 좀 여유있게 새로운 정부도 들어서고 각종 규제도 덩달아 풀려서 아마 올해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그 어느 해보다도 최고의 한 해가 될 겁니다. 존경하는 한춘희 교수님, 초등교육의 전문가신데요. 1957년에 제정된 어린이 헌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분은. 이 중에 몇 개의 조항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사항입니다.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라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의 위안부 이야기가 빛나는 우리 문화이자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위안부도 문화라며 이어받게 하시려고 교과서에 실으셨습니까? 아직 제대로 된 판단조차 서툰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전쟁터로 우리 조선의 어린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이런 걸 교과서에 실어서 가르치는 의도가 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교육적 효과를 얻으려고 이렇게 또래의 아이들이 수요 시위에 참여한 사진까지 교과서에 실어서 가르치는지 정말 학부모로서 답답합니다. 교수님,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성폭행, 일본군 성노예, 전쟁터, 강제동원 이런 이토록 어렵고 힘든 단어와 개념들을 왜 굳이 어린 초등학생들에게까지 학교 교과서에 실어서 배워야 합니까? 솔직히 과거 일본군 위안부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폭행 같은 낯뜨겁고 민감한 아까 성명서에도 말씀하셨지만 성인 영역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 이런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를 왜 교과서에까지 실어서 가르치는지 정말 그 의도가 괘씸합니다. 제9항입니다. 어린이는요 해로운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해로운 사회 환경이란 당연히 물리적인 환경도 있겠지만 정서적인 환경도 포함됩니다. 전에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를 수업시간에 듣고서는 나쁜 일본 놈들이라고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부르르 떨면서 책상을 땅 하고 내리쳤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어려서부터 미움과 증오의 혐일, 반일 감정을 학교에서 왜 부추기시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제11항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키워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한국 사회도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지구촌 시대, 하루면은 뭐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하죠. 인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라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꼭 이렇게 거창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학부모님들은 흔히 자식들에게 친구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가르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슬프게도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국인이라면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사회가 유독 비뚤어진 과거 사회만 함몰된 나머지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반일운동은 해야 한다. 우리 땅 독도를 지켜야 한다. 라고 하면서 내면 깊숙한 곳에는 자연스럽게 일본만큼은 무조건 이기도록, 아니 솔직히는 일본을 미워하도록 그렇게 세뇌받아 왔습니다. 저도 실은 밤을 새워가며 한일전 경기를 응원했던 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이제는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선동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지속되었고, 그런 환경 속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또래 친구들끼리도 서슴없이 이거 싫어합니다. 부모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미움과 극심한 왕따를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왜 우리 아이들은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일본인 친구와는 사귀면 안 됩니까? 이런 식의 미움과 증오가 설령 판을 친다 해도 학교에서는 오히려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아시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교과서에까지 나이에 맞지도 않는 성인 영역의 내용을 다루면서 일본이 사과도 하지 않는 뻔뻔한 나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 맞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초등사회 5-2 대표 집필자이신 부산교대 사회학과 한춘희 교수님, 제 말 듣고 계십니까? 저희들의 소리 외치는 소리 듣고 계십니까? 비록 작은 울림이지만 양심이 있다면 좀 귀 기울여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에요,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이후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전쟁터에 강제로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과 인권 침해를 당한 여성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그렇게 실으셨다는 얘기죠. 교과서에. 대표 집필자시니까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현재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에 240명이 모두 그 당시에 일본군과 일본 정부에서 주도해서 여성들을 전쟁터로 강제 동원했다는 분명히 뭔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책에 실으신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증거 있습니까? 교수님은 교과서에 이걸 실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교과서에는 팩트만 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일본은 1993년에 일본군 위안부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이를 뒤집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많은 시민이 매주 수요일마다 주한 일본군 대사관 앞에서 25년이 넘도록 올해 30년 됐었죠.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자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어 국내외 여러 곳에 세웠다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이 무려 39번, 하나 뺀 40번입니다. 도의적 책임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도 정의원이 주관하는 수요시위에서는 이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시위가 국가 간의 약속인 비엔나 협약과 국내법, 집시법을 어긴 최장기 불법 시위라는 것은 왜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또 시민들의 성금이 부당하게 쓰여서 지금 윤미향 씨 등이 국회의원이시죠. 윤미향 씨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조사받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실어야 공정한 거 아닙니까? 이렇듯 한쪽 편에만 유리한 내용을 교과서에 실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교육자로서 올바른 태도입니까? 위안부 인권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를 지속해온 동안에 우리 위안부들, 불쌍한 위안부들의 인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대표 집필자이신 당신께서 만약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발생했던 나눔의 집 사태, 심각한 일이 있었죠. 또 2017년 기사로 보도되었던 갈비뼈 골절, 길어녹 할머니를 혹사시켜 고발당한 윤미향 씨에 관한 기사 내용, 그걸 접하셨다면 수요 시위와 소녀상 세우기가 위안부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이런 식의 서술은 감히 교육자로서 양심상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는 정직을 가르쳐야 합니다. 더구나 교육은 더더욱 정직해야 합니다.